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없어서 못 파는 차! 소렌토가 2023으로 연식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식 변경 이코르 가격 인상이라는 거죠. 지난 7월 11일부터 계약에 들어간 소렌토 2023. 과연 얼마나 올랐고 어떤 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소렌토 2023은 단순 연식 변경이에요. 당연히 내외관 디자인 변화나 파워트레인 변경 같은 드라마틱한 건 없는데요. 굳이 찾자면 엠블럼과 레터링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레터링은 테일게이트에 있던 소렌토 레터링이 폰트가 바뀌었고요. 위치도 정중앙에서 좌측 하단부로 옮겨졌습니다. 4륜 선택 시 붙는 4WD 엠블럼도 4X로 바뀌었고요. 하이브리드에 적용되었던 에코 하이브리드 마크도 HEB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옵션을 재구성하고 옵션으로 선택해야 했던 부분들을 기본화했다는 점인데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시그니처 트림 1, 2열 옵션이었던 이중접합 차음 글래스가 기본화됐고요. 시그니처에서 기본화가 되면서 상위 트리밍 그래비티에서도 당연히 이 차음 글라스가 기본이 됐는데요. 그리고 하부에는 이 기존의 패키지로 묶여있던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기본화가 됐습니다. 달라진 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냐? 일단 내연기관은 평균 45만 원이 올랐습니다. 하부도 평균 89만 원이 올랐는데요. 예전에 비하면 숫자가 큰 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살짝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바뀐 게 별로 없으니까 차라리 엠블럼 이런 거 안 해줘도 되니까 45만 원을 캐시백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살짝 꼬아보면 다음 페이스리프트 때 확 올려버리게 되면 이 반발이 좀 심해지니까 사전 작업을 해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나름 신차가 나왔습니다. 근데 출고 대기는 여전히 긴데요. 지난달 뉴스 기사까지만 해도 소렌토의 생산 대기만 4만 대라고 했습니다. 이게 6월달 기사니까 5월 주문량까지만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소렌토의 6월 판매량이 5,600대였으니까 현재 45,600대에서 소렌토의 월간 생산량을 빼고 지금 7월에 한 5,000대 정도 팔렸다고 하면 아직도 한 47,000대 정도는 밀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수급을 떠나서 이제는 생산량 증대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현재 소렌토의 출고 대기 기간은 약 17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존버해야 되죠? 이번 주에 투싼과 K5, 아이오닉 5까지 올해 연식 변경 차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성비 비교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솔린으로 봤을 때 가격 면에선 토레스가 꽤 괜찮습니다. 물론 정확히 급은 조금 다르죠. 쉐보레 이코녹스는 소렌토에 비해 엔진은 작지만 이 가격대가 높아서 좀 살짝 갸우뚱하게 되고요. 산타페는 구성의 메리트가 있는데 디자인이 좀 처지니까 이 판매량까지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가성비로는 QM6나 토레스를 가야 하고요. 이 제대로 된 급의 디자인을 보신다면 아직도 소렌토가 갑인 것 같습니다. 달라진 옵션, 인상된 가격, 2022 소렌토의 조합도 다시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3 최신판으로 견적을 짜봤습니다. 먼저 정숙성을 위해서 2열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가 들어가는 시그니처 트림을 추천드리고요. 시그니처에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기본이니까 이것도 메리트 있는 거죠. 여기에 선택 옵션으로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등이 포함된 드라이브 와이즈와 LED 헤드램프를 추가할 수 있는 스타일, 그리고 HUD를 넣어서 운전의 편의성을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20인치 휠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감안하고요. 이렇게 해서 약 4,115만 원이 현재로선 최선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115만 원의 소렌토를 기준으로 동일한 옵션 조합의 경쟁차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차량별로 이 옵션 구성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춘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소렌토보다 작은 만큼 토레스가 가격대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대신에 토레스는 차음 글라스가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덩치에 비해서 작은 엔진이 단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코녹스도 투레스와 같이 덩치에 비해 작은 엔진에 또 높은 가격이 조금 아쉽고요. 대신 투레스나 이코녹스나 동급대기 낮은 배기량으로 인한 낮은 세금은 이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나마 QM6나 산타페가 구성이나 덩치, 엔진 등이 이 소렌토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산타페와 소렌토의 디자인 격차를 따져본다면 돈 100만 원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닐 것 같습니다. QM6는 한 5,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뭐 어떻게 되면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 이슈죠. 올해 4월쯤 시작된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엔진오일 증가 이슈의 후속 조치는 아직까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록창에 뭐 엔진오일 관련으로 검색을 막 해보면 계약 후에도 불안감을 표시하시는 예비 오너들이 많으신데요. 연식 변경이 됐으니까 비공식으로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홍시피셜, 엔진오일 이슈, 기아의 대처가 왜 이렇게 미적지근할까요? 요거에 대해서 홍시피셜은 물론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엔진오일 증가 이슈가 발생된 지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기아차의 대처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친환경 자동차 혜택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2020년 3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출시 하루 만에 계약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친환경차 혜택의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였는데요. 당시 1000에서 1600cc 미만 가솔린 하이브리드의 연비 기준은 리터당 15.8km였는데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5.3km로 0.5km가 부족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저공해 친환경 차량에는 개별 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취득세 40만 원 등 총 183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기아는 사전 계약 당시에 이 세제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출시 하루 만에 계약한 소렌토 계약자는 약 13,000명 가량이었고요. 친환경 혜택이 무산된 소렌토 하부에 대해서 이때 기아가 계약자의 세금을 모두 부담하고 차량을 인도했었는데요. 기아는 당시에 300억이 넘는 손해에 담당자도 3명이나 중징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연비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2020년 말까지 소렌토는 일반 하이브리드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1년 1월부터는 친환경차 기준을 차체 크기까지 적용함에 따라서 연비 기준이 리터당 14.3km로 하향됐습니다. 드디어 소렌토 하부도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먼저 기아는 엔진오일 증가 이슈를 ECU 업데이트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ECU 업데이트를 통해서 연료 분사 시간과 타이밍을 최적화시켜서 엔진오일 증가를 해결하겠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ECU가 바뀐다는 것, 즉 연료 분사 시간과 타이밍이 변경된다는 것은 엔진의 가동 시간에도 변화를 주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연비 또한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기준도 14.3km로 낮춰졌는데 엔진오일 이슈를 해결한다고 이 기준에 미달이라도 된다면 판매량에 있어서 더욱더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엔진오일 이슈 해결과 친환경차 기준 도달을 맞추기 위한 테스트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처가 늦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연비는 계절에 따라서 15에서 30%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과거에도 0.5km 차이로 친환경 혜택이 탈락된 전력을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반감만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이렇게 연식 변경된 2023 소렌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패밀리카로서 정숙성에 신경을 쓴다는 점, 그리고 수치상으로 인상폭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뒷부분에 좀 씁쓸한 이야기들은 기아가 풀어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더욱 발전된 모습의 소렌토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식 소렌토도 시승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